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얼마 전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반도체 부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 이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용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포스트 산업부 전자통신팀을 맡고 있는 김용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가 그 관련 기업에 수십조 원대의 인수합병까지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근거는 뭘까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시대를 맞으면서 인수합병이 활발해졌고 삼성 넥스트와 같이 인수합병을 위한 전문 조직도 출범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게 2017년에 약 9조 원을 들여서 전장부 법체 하만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삼성전자의 하만,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은 그것 말고 그 삼성전자 인수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나요? 반도체 위탁 생산 세계 2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의 인수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자동차 반도체 기업 NXP, 서버용 반도체 기업 자일링스, 인피니언, ST마이크로와 같이 이름은 조금 생소하더라도 규모는 상당한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의 인수 대상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게 보면요,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자체 기술 개발로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수 합병까지 한다. 그럼 정말 만만치 않은 돈이 들겠는데요? 지금 언급한 기업들은 이제 인수합병을 할 때 최소 20조 정도, 그리고 많게는 40조 원을 넘을 걸로 추정이 되는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십조 원의 추가 인수합병까지 투자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시스템 반도체에 아주 공격적인 승부수를 던졌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투자 그리고 또 인수, 정말 그 승부수를 보겠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좀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133조 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정말 큰 돈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돈인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말이죠, 133조 원이라는 돈이 좀 저희들이 감이 참 안 잡히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이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한 돈은 시설 투자가 24조 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를 합치면 30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 133조 원 투자는 12년 동안 나눠서, 즉 연평균 11조 원 정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무리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거는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규모죠? 맞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로는 이전과 비교해서 몇 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세계 시스템 반도체 경쟁사랑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늘렸는데도 세계의 다른 경쟁사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인수합병과 같은 다른 투자가,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해야 될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미국 인텔, 대만 TSMC를 들 수가 있는데요. TSMC가 연간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모두 16조, 인텔은 시설 투자에만 18조 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라는 목표를 내놓은 점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 경쟁사의 투자 규모를 따라잡기는 약간 부족한 수준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133조 원이 그렇게 큰 규모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른 경쟁사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러면 이러한 투자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 이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여기를 살펴봐야죠.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왜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 발표를 했죠? 지금이 삼성전자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이재용 부회장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서 133조 투자 발표로 이재용 부회장의 대비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2014년부터 삼성 경영에 책임을 졌지만 삼성그룹 총수에 오른 거는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 처음으로 삼성그룹의 중장기 계획을 이야기하고 대비 무대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2017년부터 그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여러 많은 일들로 전면에 나서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는 이제 1년 정도 구속이 되면서 경영 공백도 생겼고요. 사실상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나서야 할 만큼 삼성전자가 다급한가요?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상황이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이 삼성전자 실적은 물론 한국 경제 전체와 이 수출 실적에도 모두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를 더는 늦추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위기,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본인에게도 과연 삼성그룹 총수로서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었는가 이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을 증명할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133조 원 발표가 있고 나서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가서 삼성전자의 앞으로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굉장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박근혜 게이트 재판의 여파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 재벌 개혁 분위기로 불안했을 이재용 부회장에는 정부와 다시 신뢰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고 제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삼성의 리더입니다라는 거를 전 국민에 각인시킬 수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시대가 열리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133조 투자 그리고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단순히 그 사업부문 투자 발표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 게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시대를 열겠다고 이재용 부회장이 내놓은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현재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TV랑 가전 이런 것들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주도를 했고 키워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의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추진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 반도체군요. 바이오, 전장 부품, 그리고 통신 장비. 이것이 바로 이재용 시대로 이끌어갈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는 워낙 시장 규모가 커서 삼성전자 내외로 또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가 꼭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다시 이끌어가는 이 동력으로 자리를 잡는 게 아마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감을 느끼고 확실히 노력을 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투자의 성과를 꼭 내주었으면 합니다. 네, CEO 톡톡 1부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부에서 그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 있고 이재용 시대는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